어머님, 저희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병원비는 본인이 알아서 내세요. 뭐라고? 김정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멀쩡히 자리 잡고 돈도 잘 버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깟 20만 원을 빌려달란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내가 돈 내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김정희는 신혼집부터 생활비까지 한 푼도 아끼지 않고 아들 부부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겨우 병원비 20만 원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다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 아주 잘 됐다. 이제부터 한 푼도 기대하지 마라. 생활비, 손주 용돈, 관리비, 이제 너희가 벌어서 써라. 김정희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8세 김정희입니다. 평생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20대에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해서 30대에는 김치까지 담가 팔며 돈을 모았고 40대에는 가게를 넓혀 직원까지 고용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1시까지 일하며 장사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아이를 위해 참았어요. 우리 아들은 반드시 남부럽지 않게 키울 거야. 김정희는 항상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엄마, 결혼하려고 해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김정희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제 좀 쉬면서 손주를 볼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결혼 준비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신혼집은 강남 쪽으로 알아볼까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김정희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강남이라니, 너희가 돈을 얼마나 모았는데? 저희가 모은 돈은 많지 않지만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결국 김정희는 전 재산을 끌어모아 12억짜리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대출까지 받아서요. 그래, 이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때만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김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자신은 그저 돈 줄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어머님,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밀려서요. 어머님, 생활비가 빠듯해서. 어머님, 손주 유치원비 좀. 아들은 회사 생활이 맞지 않는다며 1년 사이 직장을 3번이나 바꿨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쇼핑을 즐기면서도 정작 김정희에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선물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김정희는 참았습니다. 그래, 아직 애들이 자리 잡지 못했으니까. 좀 더 도와주자. 하지만 그 도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희는 며느리의 SNS를 보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엄마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 샤넬 가방.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 속 웃고 있는 며느리와 친정엄마의 모습. 김정희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그동안 며느리는 김정희에게 생필품조차 사주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고작 대형마트에서 5천 원짜리 할인 상품을 건네며 어머님,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요. 라고 했었죠. 하지만 친정엄마에게는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비싼 호텔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김정희는 그때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정희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검사비가 20만 원 나왔습니다. 지갑을 확인하려는데 그만 집에 두고 온 걸 깨달았습니다. 당황한 김정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서연아, 미안한데 나 병원인데 지갑을 두고 와서 20만 원만 대신 내줄 수 있겠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며느리의 대답. 어머님, 본인 병원비는 본인이 내셔야죠. 뭐? 아니, 저희도 애 키우고 사느라 힘들어요. 어머님도 아프면 좀 참으시던가요. 김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들으려고 평생을 희생한 건가? 그동안 손주 용돈을 줄 때는 그렇게 싹싹하던 며느리가 돈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친정엄마에게 선물하던 며느리가 정작 김정희의 병원비 20만 원은 못 내겠다고 차갑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김정희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날 밤 김정희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보내던 생활비 250만 원 자동이체 해지.
아들의 가족카드 사용 정지, 공과금 명의 변경. 이제부터 아들 부부는 스스로 벌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카드가 정지됐다고 하는데 엄마가 막은 거야? 김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뭐?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우리한테 화난 거야? 화가 난 게 아니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다. 전화기 너머에서 민수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병원비 20만 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김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겨우 그 일 하나로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겨우 그 일? 김정희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너한테는 겨우 20만 원이었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내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다. 김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지원이 끊겼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의 생활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김정희가 부담해온 월 250만 원의 생활비, 공과금, 학원비, 보험료 등이 한꺼번에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 어머님,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서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죄라도 지었어? 겨우 병원비 한 번 못 낸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 그래? 그럼 당신 어머님한테 가서 한번 빌어보시던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김정희는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참아왔던 서운함과 실망이 쌓여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민수와 서연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분명 어머님께 잘 보이라고 했잖아. 뭐? 나만 잘못했단 말이야? 당신은 어머님께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적 있어? 적어도 난 우리 엄마한테는 잘했어. 당신은 당신 친정엄마만 챙기고 내 엄마한테는 한 번도 제대로 해준 적 없잖아. 내가 뭘? 당신 엄마는 뭐든 당연하게 생각했으면서. 그럼 당신 친정엄마는? 명품 가방에 해외여행까지? 우리 돈으로. 우리 돈? 그럼 어머님이 주신 돈은 우리 돈 아니야? 그래,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 부부의 고성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껏 김정희가 지원해주던 돈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두 사람은 이제서야 그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관리비 연체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고객님, 3개월치 관리비가 밀려 있습니다. 빠른 납부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종이를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거 빨리 안 내면 단수될 수도 있대.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어.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카드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서연은 당황하며 카드를 다시 긁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뒤에서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결제도 못해? 돈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담았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의 학원비를 내지 못해 수업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피아노 학원 언제 다시 가? 엄마, 영어 학원 선생님이 왜 안 오냐고 물어봤어. 아이들의 말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김정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왔던 학원비까지 끊기자 이제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엄마, 민수가 결국 김정희를 찾아왔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지난번 병원비. 이제서야 가져왔어. 김정희는 무표정하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져온 건 다행이구나.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몰랐어. 그동안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하지만 김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민수야. 너희가 진짜로 변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민수는 절박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야.
우리 이제 엄마한테 의지하지 않을게. 김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지켜보마. 이제 아들 부부는 진짜로 스스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기대 안 할게. 민수는 간절한 표정으로 김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서연도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켜보마.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건지. 이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야, 엄마.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갈게. 그래, 한번 믿어보지. 김정희는 아들 부부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직접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와 서연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서연이 이제는 할인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던 두 사람이 동네 국밥집에서 따뜻한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처음에는 서연이 불만을 토로했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엄마 돈에 기대 살 수 없잖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살아야지. 이제서야 민수도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활이 빠듯해지자 서연은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힘든데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너네 신혼 때 그렇게 큰돈 받았으면서 아직도 돈이 없다고? 그때는 어머님이 지원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끊겨서. 그래? 그러면 너도 이제 내 시어머니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겠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김정희가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얼마나 많이 희생해왔는지 조금이나마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희는 아들 부부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시간 되면 잠깐만 봐줄 수 있어? 김정희는 무슨 일인가 싶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사치스러운 소품이나 비싼 가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손으로 만든 듯한 소박한 인테리어와 예전에는 없던 작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다 정리했어. 그래? 응, 이제 카드도 더 이상 쓰지 않고 한 달 생활비도 미리 계획해서 쓰고 있어. 서연도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명품 같은 거 안 사요.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이 더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김정희는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구나. 이제야 김정희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아들 부부가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을까? 그래, 그러자. 김정희는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정희가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 이사 가려고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밝았습니다. 이사?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계속 사는 건 무리인 것 같아서요. 어차피 대출도 많고 관리비도 부담되고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요. 김정희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대출까지 내서 마련해준 이 집은? 어머님, 저희가 이 집 팔고 작은 집으로 가서 새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정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 집을 팔겠다고? 네, 어머님. 그게 저희한테는 최선의 선택 같아서요. 김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그 집을 이렇게 쉽게 팔겠다고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너무도 덤덤하게 들렸습니다. 김정희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막 정신 차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그냥 둬야 하나?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김정희는 직접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김정희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야? 내가 이 집을 판다고 해서 직접 이야기 좀 하려고 왔다.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계약서와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서류를 집어들고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엄마, 우리도 이제 독립해야 하잖아. 대출금도 많고 관리비도 부담되고 이 집을 팔고 좀 더 작은 집으로 가려고. 이 집이 대체 어떤 집인지 너희는 알기나 하니? 김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 내가 너희 위해 어떻게 마련한 건데? 너희가 힘들다고 하길래 없는 돈까지 끌어모아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한 집이야. 알아, 엄마.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어. 그런데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다니?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 집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 관리비에 대출 이자까지 우리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살려고 결정한 거야. 김정희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너희가 정말 독립하려고 하는 거면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 우리 진짜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이 집을 판다고? 이게 왜 그렇게 문제야?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준 집인데 이제 와서 너희 편할 대로 팔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김정희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 집 애초에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뭐? 강남에 12억짜리 신혼집. 처음부터 우리 수준에는 맞지 않는 집이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직접 돈을 벌어보니까 이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무리였는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팔고 좀 더 알맞은 집에서 사는 게 맞지 않나요? 김정희는 벙찐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집이 불필요했다고 생각한 거냐? 그땐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팔겠다고. 어머님, 저희도 이제 제 힘으로 살아야 해요. 어머님한테 더 이상 기대지 않으려면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김정희는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집이 부담스러웠다고?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희생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 마음대로 해라. 결국 김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화난 거야? 아니다. 그냥 이제야 깨달았을 뿐이다. 뭘? 내가 너희한테 너무 많은 걸 줬다는 걸. 김정희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나?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집은 애초에 우리 수준에 맞지 않았다라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하면 혹시 이사 비용 좀 도와줄 수 있어? 김정희는 손에 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김정희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손을 놓아야 할까요? 겨우 정신 차린 줄 알았던 아들 부부가 또다시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제정신이냐? 엄마, 그게 아니라 이사하려면 초기 비용이 좀 필요해서. 보증금이랑 중개수수료 이런저런 정리하는 데 들어갈 돈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서 나한테 또 돈을 달라고? 김정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너희가 이제 자립하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이사 비용은 왜 또 내가 내야 하니? 민수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도와주면. 한 번만? 민수야, 나는 내가 평생 한 번만 하면서 살아온 걸 수도 없이 봤다. 김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민수야. 이제 너희 스스로 해결해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들을 놔줘야 하는 걸까요? 며칠 후 김정희는 지인의 소개로 오랜만에 시장에서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야, 너 혹시 아들네 집 이사하는 거 알고 있어? 응, 들었어. 그런데 왜? 그 집 너한테 말도 없이 매매 계약 끝냈다더라. 김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계약 끝냈다고? 응. 내가 부동산 쪽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벌써 매수자까지 정해졌대.
김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너희 집 정말 팔았니?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거짓말하지 마라. 이미 계약 끝났다고 들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냥 말하면 반대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나 몰래 진행한 거냐? 엄마, 우리도 이제 새 출발해야 하잖아. 어차피 이 집은 우리한테 맞지 않았어. 너희한테 맞지 않았다고?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손 벌리지는 말았어야지. 김정희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해줬는데. 내가 정말 엄마를 생각했다면 최소한 상이라도 했어야지.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미 계약 끝났고 어쩔 수 없어. 김정희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겠지. 이제부터는 나도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는 고민 끝에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가 자신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갈 거야. 다음날 김정희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명의로 남아있는 대출금을 모두 정리하고 더 이상 아들 부부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할 수 없도록 모든 계좌와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고객님, 대출 보증 해제 완료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김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릴 수 없게 해주세요. 네, 고객님. 모든 금융거래에서 가족분들이 고객님 명의로 대출을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모든 걸 마친 후 김정희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아들 부부는 진짜로 스스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며칠 후 김정희의 집으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큰일 났어.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엄마, 우리가 대출을 좀 받아서 이사하려고 했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엄마가 해줄 수 있어? 김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제 보증 서지 않는다. 엄마, 우리 지금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 한 번만 도와줘.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다. 엄마, 제발. 우리 이사 못 가면 정말 갈 곳이 없어. 그래? 그럼 이제부터 너희가 스스로 살아야지. 김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더 이상 ATM이 아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는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제 아들 부부는 더 이상 김정희에게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모든 걸 내어주었지만 돌아온 건 배신과 실망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수가 직접 김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끝낼 거다. 엄마, 우리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김정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겠니? 엄마, 나는 이제 너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보증도 서지 않을 거다. 더 이상 나를 너희 문제 해결하는 도구로 쓰려 하지 마라.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묻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김정희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가 힘들까봐, 어렵다고 할까봐 어떻게든 도와줬다. 하지만 이제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김정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점점 힘든 생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활비를 받지 못하자 급하게 구한 작은 월세집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관리비가 밀려 단수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전기 끊겼어. 엄마, 우리 진짜 힘들어. 이대로는 못 살겠어. 김정희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자 아들 부부는 이제야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당신 엄마가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민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해서 벌어야지. 뭐? 엄마 돈에 기대 살던 건 끝났어.
이제 우리가 벌어서 살아야 해. 그동안 편하게 살던 서연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당신은 괜찮아?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친 거야. 엄마가 내팽개친 게 아니야. 우리가 엄마를 이용한 거지. 그제야 민수는 김정희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신 차려야 해.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정희는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지 않으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장에 나가 오랜만에 좋아하는 반찬을 사고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야 좀 살겠네. 그동안 오로지 아들 부부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죄송합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어머님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없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걸 이제야 아는구나. 네, 이제야 알겠어요. 김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아라. 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김정희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사과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알겠지? 네, 어머님. 이제 김정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김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고 너무 많이 베풀어왔기에 그들을 이제야 알겠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희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정희는 오랜만에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시장을 천천히 돌며 직접 고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고 틈틈이 공원에 나가 햇살을 맞으며 산책하는 일상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은 아들 부부의 삶을 책임지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찾아야지. 김정희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갈 필요 없이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먹을 수 있다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아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어? 김정희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자. 며칠 뒤 카페에서 마주한 민수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브랜드 옷을 입지도 않았고 늘어진 어깨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정신 차렸어. 그래? 응. 그동안 우리가 너무 철없었던 것 같아.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한테 돈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솔직히 불만도 많았고 원망도 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겠더라. 엄마가 우리한테 주던 게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김정희는 가만히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하지만 엄마가 끊어버리니까 그제야 알겠더라고. 아, 우리가 너무 쉽게 살았구나. 김정희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제부터는 우리 힘으로 살 거야. 이제라도 알았다니 다행이구나. 민수는 멋쩍은 표정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김정희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너희 힘으로 잘 살아라. 응, 꼭 그렇게 할게. 김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당연하게 기대는 태도는 사라졌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겠지. 김정희는 그렇게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이제 김정희의 삶에는 더 이상 억울함도 후회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희생했던 세월을 보상받는 듯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의 ATM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부모로서 베풀어야 할 사랑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단호함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김정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신을 위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